위험을 감수할 그럴 생각도 못할 정도로 죄책감이 더 많이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더 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내 간을 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못난 자식의 속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서투른 사람도 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2부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제가 1부 내용을 좀 자르고 2부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잘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왜곡된 것도 있어서 먼저 얘기를 할 거가 있어요. 일단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연인도 만나고 이제 집도 그동안 일한 걸로 해서 사놓고, 그리고 가족 근처로 집을 이제 구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끼리도. 어쨌든 근데 자이든 타이든 지금 현재는 백수의 삶을 선택하게 됐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저의 살아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좀 빌드업이 필요하다 보니까 과거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 처지는 쪽으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제가 살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약간 이런 포지션이 된 것 같아갖고 좀 아쉽네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요. 일단 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떤 유튜브의 청년 고독사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는데요. 그게 20, 30대, 특히 30대 쪽의 고독사 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각자 사연이 있겠지만 이제 떠나버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네, 아직 살아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고독생을 살고 있는 분이라고 좀 칭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취지가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1부 마지막에 이제 상처 얘기했죠. 저희 과거 L조선의 상처 이어서 죽음의 문턱이라고 이제 2부 여기 태그 걸어놓은 거 있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죽음의 문턱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좌절을 겪고 이제 오열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의 건강이 이제 결정의 기로에 섰어요. 수술할 거냐 말 거냐 너무 이제 빨리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로의 말도 못하고 긍정적인 힘도 못 주고, 제가 쌓아놓은 커리어도 없고 뭐 인맥도 없고 너무 무기력하더라고요. 잠을 거의 못 잤죠. 잠을 못 자고 항상 입이 바짝 말라 있고 긴장되어 있고 거의 페인급이었죠. 그래서 어떡해요. 일단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이제 이별의 상처는 풀어 나가야 되니까 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서 미친 듯이 이제 마인드맵을 해서 적어 나가면서 내가 납득이 될 때까지 써내고 하면서 동시에 그때 바리스타 공부를 했었어요. 뭐라도 빨리 제대로 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해서 집에 좀 이바지 하려고 바리스타 공부를 하게 됐고, 조금씩 하나씩 해결을 하자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이 위에 언급했듯이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안일했던 거죠. 그래서 친척들도 돈을 구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됐고, 그런 돈에 관련된 일 때문에 너무 안 좋은 게 너무 많았어요. 이제 그때 최선의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게 간 이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족 내에서 간 이식하는 걸로 하는 게 가장 그 상황에서는 맞는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친척들 위주로 찾아봤는데 이제 잘 안 됐죠. 쉽지 않는 선택이니까요. 적합한 사람이 얼마 없던 와중에 제가 나서기로 그때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사 말로는 저조차도 이 체격이랑 이 조건이 좋지 않아서 아주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그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죄책감이 더 많이 컸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더 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내 간을 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못난 자식의 속죄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죽을 각오로 생각을 했어요. 잃을 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생각했는데 거제 한 6개월 동안은 저랑 아버지가 경제적인 활동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빚도 넘쳐나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것도 커버가 안 되는 상태에서 두 환자가 집에 있는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더 위험한 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건 좋은데 이 다음이 더 문제네 하면서 그때 두뇌 풀가동을 했던가? 뭐 살기 위해서 발악을 쳤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나서 이 큰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죽음의 문턱이고, 다음은 이제 서투르고 능력 없고 마음마저 약한 사람인데 요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굳이 가족사가 아니라도요, 그냥 보통 사회 처음 나오면 거의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되게 자신감 넘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큰 위기가 올 때 현실에 부딪히면서 또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저런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준비를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래서 그 죽음의 문턱의 기로에서 마지막 발악으로 제가 과거에 제 건강, 이제 류마티스 때문에 생각을 해서 시도를 했던 생채식이라는 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선식이라고 해서 암 환자들한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아버지 수술도 좋은데 우리 같이 이걸 해보는 건 어떻겠냐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셨지만 이제 이 수술 다음에 문제가 더 큰 것 같고, 현재 우리 여건에서는 돈 문제가 너무 크지 않냐 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자고 해서 설득을 해갖고 생체치료를 했는데, 그게 정말 기적적으로 잘 먹혀서 시간을 벌었어요. 차후에 이제 치료를 결국에 하셨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먹혔어요. 그래서 의사도 원래 이게 크기가 컸었는데 암의 수치가 줄어들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기적이라고 해서 시간을 벌게 되면서 이제 돈이 좀 급하니까 위에 언급했던 그 바리스타 공부를 마무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족들도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각자 다시 자기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바리스타 시험이 통과가 돼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 됐는데, 그때 친척의 소개로 이제 산골에 있는 커피숍이라고 이제 설명을 듣고 바리스타의 첫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참 순탄하지 못한 게, 가봤더니 웬걸 커피숍이 아니라 웬 식당인 거예요. 식당인데 밑에 이제 그냥 조그만 서비스 커피를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한시라도 급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 여기서 조금이라도 경험을 쌓는다 생각한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근데 다른 문제가 또 생겨버렸죠. 커피 일 환경도 이제 커피 일을 하기에도 좀 열악했지만, 그때 이제 친척이 소개해준 이제 매니저분이 조금 유별난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트러블이 나면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게 제 사람 죽으란 법이 없는 게, 그것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데 거기 사장님이, 정말 사장님이 너무 많은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장님의 이야기는 차후로 제가 외전으로 별도로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이 사장님의 일화가 정말 재밌는데, 일을 하면서 이제 손님이 이제 몰려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쉬는 타임도 있다 보니까 쉬는 타임 이용해서 그때 부족했던 저의 약간 지식,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렇게 좋은 지식과 뭔가 어떤 이 마음을 단련해주는 거를, 좋은 지식과 이 마음을 단단하게 해줄 수 있게끔 조언을 해주시는 이런
저자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뭔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내는 거겠지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런 써낸 글들을 제가 그때 당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매사가 좀 똑부러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니까 서투르고 능력 없지만 열심히 이제 살려고 하는 분들에게 좋은 뭐랄까 양분이 되는 건 역시 어떤 지식과 배움, 약간 이런 교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남들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부족해도 배우는 걸 멈추지 않고 뭔가 이렇게 지식을 쌓아간다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일단 심적으로 강화되면서 뭔가 조금은 탄탄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공이라고 하죠. 내공이라고 하면 좀 웃기긴 한데 내 마음에 이 비어있던 것들이 꽉 차기 시작하면서 좀 사람이 좀 야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사장님 덕분에 큰 조언도 구하고 저랑 비슷한 사람이셨어요. 저랑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참 많은 거를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 사장님이 추천했던 책도 많이 봤었고 그때 일하면서 그 사장님의 조언과 미친듯이 읽어댔던 책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마음을 채워가면서 단단해지던 시기에 이제 큰 위기를 헤쳐나오니까 아무래도 가족들이 너무 맞기 급급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간 쌓여있던 불화가 또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또 위기를 맞지만 일단 집에서 부딪히는 걸 제가 최소한 줄이고자 이제 출가를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가족과 좀 시간을 갖는 길을 택하고 떨어져 지내면서 좀 나아지긴 했지만 회복이 좀 더디자 제가 극적인 조치로 어떤 방송사에 가족 상담 솔루션을 이제 요청을 해갖고 가족들이 함께 그 방송에 출연해서 문제를 부딪혀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잘 그게 통해서 그날 가족들에게 서로에게 안겨줬던 상처를 약간 그런 심리 상태를 시각화해서 이제 서로 그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잘 극복해내서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지금의 좋은 가족 관계가 되는 기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태그인데요. 사실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돌아온 것 같아요. 짧게 얘기했으면 좀 부족했을 것 같아서 길게 돌아왔는데, 지금 현재 2023년 12월 들려온 뉴스로 대충 아시겠지만 지금 뭐 자영업들 엄청 폭망하고 물가 엄청 올라가고 그리고 직장에서 선택적 퇴사하시는 분들 1년 일하고 퇴사하시는 분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포기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백수로 사는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도 많으실 거고 일단 불안감이 제일 클 건데 저는 막막함이 더 가장 클 것 같아요. 그 막막함이 크겠지만 뭐 저도 지금은 좋아졌다고 하지만 완전 좋은 상황은 아니라서 감히 말하자면 같은 입장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려는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리 힘들고 잘 안 되고 막막해도 그렇다고 너무 세상이랑 문을 닫지 말라는 것. 그러다 보면은 고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사람 만나기 힘들면
이렇게 유튜브라도 보시던가 아까 제가 위에서 극복해낸 방법 중 하나였던 독서라도 하는 거 좋고요. 뭔가 멘탈 강화 책 안 읽으셔도 돼요. 내가 현재 처한 상황을 약간 잘 긁어줄 수 있는 제목의 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도움의 손길도 가장 좋겠지만은 아까처럼 좀 힘들지만 멈추지 않고 지식을 취하고 배우려고 하면서 이제 살아갈 길을 계속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게 제일 무섭지만 근데 노력하다 보면요 진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일이 하나씩 풀리거든요. 지금 이런 경제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이 진짜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길은 또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저는 그런 이제 백소로 현재 이 헬조선의 백소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백소라기보단 뜨거운 침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탄식하지 않길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부 너무 많이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처음이에요. 게임 영상 외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처음이라서 빨리 2부를 만들고 싶었는데 조금 걸렸네요. 그래서 요것도 반응이 좋으면 1부, 2부 이제 묶어서 이제 또 하나 올리고 아까 위에 언급했던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그 사장님의 이야기 그것도 풀어가면서 차차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